마케팅 전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알 리스와 잭 트라우트일 것입니다. 이들이 출간한 마케팅 불변의 법칙은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22개의 법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무엇보다 최초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을 최초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최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지만 두 번째는 기억조차 하기 힘들죠.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의 법칙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기억 속에 최초로 인식되지 못했다면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의 대통령이 아님에도 미국 대통령사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라는 것은 시장이 최초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는 것을 말하죠. 태블릿의 최초는 아이패드가 아니지만 아이패드는 태블릿의 최초처럼 기억됩니다. 온라인 서점의 최초는 아마존이 아니었지만 아마존이 최초처럼 기억됩니다. 기억 속에서 최초가 되는 것. 저자 두 사람은 이를 마케팅의 전부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인식의 법칙입니다. 많은 이들이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으로 생각해 최고의 제품이 결국 승리를 얻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처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펩시가 맛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코카콜라가 더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인식은 때론 미각도 지배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의 법칙입니다. 어떤 회사든 소비자의 기억 속에 단어 하나를 심고 그 단어를 소유할 수 있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2014년 중반 김보성의 의리 열풍이 불었습니다. 김보성은 한결같이 의리라는 단어에 집중했고 드디어 터지게 되었죠. 그는 의리라는 단어를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인식시켰고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은 단어를 두 회사가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여섯 번째 독점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다리의 법칙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제품 사다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다리의 각 디딤대에는 각각의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죠. 2등이라면 섣불리 1등이 되겠다고 하기보다 2등을 인정하고 동정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브랜드가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덟 번째는 이원성의 법칙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마케팅 싸움은 대개의 경우 두 거물 사이에 벌어지는 이파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빅3 이론처럼 3명의 거물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3등이 도약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입니다. 3등이라면 최소한 2등은 되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홉 번째 반대의 법칙은 2등을 노리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2등보다 더 좋아지려 하기보다는 더 달라지려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반대 전략을 펼칠 때 성공할 확률은 더욱 커집니다. 열 번째는 분할의 법칙입니다. 처음 컴퓨터는 단 하나의 영역만 있었지만 지금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서버용 컴퓨터, 슈퍼컴퓨터 등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듯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분할하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엿본다면 새로운 영역은 꼭 생길 것이며 그 분야의 리더가 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조망의 법칙입니다. 마케팅 일환으로 할인 행사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즉, 마케팅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라인 확장의 법칙입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수익성이 아주 높은 하나의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습관처럼 라인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라인 확장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인 확장에 거대한 압력이 왔을 때 습관처럼 확장하기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째, 희생의 법칙은 라인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라인을 축소시켜 자원을 집중할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14번째는 속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속성이든 반대되면서 효과적인 또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껌은 주로 입냄새 제거가 주 속성이었지만 자일리톨은 치아 건강이라는 속성을 가져왔습니다. 1위 기업이 가진 속성과 다른 속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번째는 정직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면 소비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준다는 것인데요. 소비자와 소통이 잘 되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알며 무엇보다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에 있어 성공을 다수의 작은 노력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총체적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오직 하나의 대담한 공격만이 시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단일의 법칙이라 합니다. 하나의 단일 아이디어와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 마케팅 종사자들은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17번째, 예측 불가능의 법칙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경쟁자와 차별하려는 마케팅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조직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성공의 법칙과 실패의 법칙입니다. 성공을 하면 자만하게 되고 자만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기존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매 마케팅마다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는 예상되어야 되고 항상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과장의 법칙입니다. 과장이 심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코카콜라의 뉴코크가 나왔을 때 언론들은 뉴코크에 관련된 긍정적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코카콜라는 뉴코크가 10억 달러 이상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과장의 법칙도 쓰이곤 합니다. 21번째는 가속의 법칙입니다. 유행이 바다에 있는 파도라면 트렌드는 도도히 움직이는 조류인데요.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일시적인 유행 위에 놓여서는 안 되고 크게 움직이는 트렌드와 동행해야 합니다. 유행은 있고 트렌드에 올라타야겠죠. 마지막 법칙은 재원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라는 재원이 없으면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SNS 시대에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대형 미디어에 등장하는 광고입니다. 돈과 아이디어는 함께 있어야 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